안녕하세요. 기업의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보통 CEO의 멋진 발표나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저희는 오늘 그 모든 게 끝난 뒤에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지는 진짜 무대, 레이지 보이의 2026년 2분기 질의응답 세션 녹취록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점들이 눈에 좀 띄거든요. 그렇죠. 겉으로만 보면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한쪽에서는 매장을 15개나 사들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잘 해오던 사업부를 그냥 팔아버려요. 맞아요. 그리고 또 대중적인 유통 채널인 코스트코에 입점하면서 동시에 고급 자체 매장은 더 늘리고 있고요. 이게 마치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질의응답에 숨어있는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이 혼란스러운 행보 뒤에 숨겨진 레이지보이의 진짜 큰 그림, 그들의 진짜 전략이 무엇인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애널리스트들의 첫 질문은 역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네, 한 애널리스트가 캐나다 시장은 좀 어떠냐 이렇게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관세하고 가격 문제로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경영진 답변을 보면 캐나다 시장이 무역 문제 때문에 다소 힘든 상황이라고 일단 인정을 하더군요. 그리고 이어서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도 아주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요즘 같은 때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 올렸느냐 아니겠습니까? 정확합니다. 경영진은 2025년 한 해 동안 그 실내 장식 가구 관세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가격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지만이 나와요. 인상률이 명목상에, 그러니까 한 자릿수에 그쳤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더라고요. 잠깐만요. 다른 가구 회사들도 다 똑같은 관세 압박을 받을 텐데 어떻게 라지보이만 가격을 조금 올릴 수 있었던 거죠? 이건 거의 마술 아닌가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라제보이가 가진 핵심적인 방패입니다. 경영진의 설명에 따르면 자사 제품의 약 90%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90%나요? 네, 그래서 애초에 수입 관세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경쟁사들의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아서 관세 폭탄을 그대로 맞고 가격을 크게 올릴 수밖에 없을 때 라제보이는 아주 작은 상처만 입고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생산 기지라 대부분 미국에 있으니까 애초에 게임의 룰이 달랐던 거군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경쟁 우위인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한술 더 떠서 내년 1월 1일에 또 있을지 모르는 관세 변동까지 이미 이번 가격 인상에 다 반영해놨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애널리스트들이 당연히 물었겠네요. 그래서 그 가격 인상 때문에 판매량이 줄지는 않았나요? 하고요. 당연히 그 질문이 나왔죠. 그런데 답변이 더 놀라웠습니다. 북미 핵심 도매 사업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거의 변화가 없는 소위 플랫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가격을 올렸는데 판매량이 그대로다. 이건 시장이 그 정도의 가격 인상은 그냥 받아들였다는 뜻이네요. 라지보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그만큼 단단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라제보이는 미국 내 생산이라는 강력한 방패로 외부의 관세 공격을 거의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 방패 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외부 위협을 막아내는 방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이 회사 안에서는 정말 공격적인 칼을 휘두르고 있더군요. 바로 사업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네, 애널리스트 한 명이 이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면서 그래서 결국 매출이 느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인수한 남동부 지역 15개 매장에서 연간 순매출이 약 4천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일단 4천만 달러 플러스! 이건 좋은 소식이네요. 하지만 동시에 케이스굿 가구, 그러니까 수납장이나 테이블 같은 비핵심 사업 부문을 매약하면서 연간 매출이 약 7천만 달러 줄어들 거라고 밝혔습니다. 잠시만요. 제 계산이 맞나요? 4천만 달러를 더하고 7천만 달러를 뺀다. 그럼 결국 전체 회사 매출은 연간 3천만 달러가 순수하게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부러 회사를 작게 만드는 셈이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이번 실적 발표의 가장 대담한 반전입니다.
모두가 성장을 외칠 때 라제이보이는 성장보다 체력을 선택한 거죠. 아, 이건 단순히 몸집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근육은 키우고 지방은 덜어내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근육은 키우고 지방은 덜어낸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작아진다고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위험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경영진이 노리는 진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 재편을 통해서 회사 전체의 조정 영업이익률이 75bp에서 100bp, 그러니까 0.75%에서 1.0%포인트나 크게 개선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1%포인트나요? 네, 돈이 덜 되는 사업, 즉 지방을 과감히 정리하고 돈을 잘 버는 직영 매장, 즉 근육에 집중해서 회사를 훨씬 더 알차고 수익성 높은 구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하, 외형적인 매출 숫자보다는 실제 주머니에 남는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비용, 그들이 마찰 비용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감수해야 한다고도 인정했습니다. 마찰 비용이요? 네, 마치 우리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 이삿짐 센터 비용도 들고 하루에 들은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15개나 되는 물류센터를 3개의 큰 허브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외부 공격은 방패로 막고 내부는 수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한다. 이제 큰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체력을 키운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다시 성장하겠다는 걸까요? 이 부분도 좀 헷갈립니다. 코스트코 같은 곳에 물건을 팔면서 동시에 자체 고급 매장을 늘린다니 이것도 모순처럼 들거든요. 그것도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진 이중 전략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이 부분을 파고들자 경영진은 두 전략이 서로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는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코스트코나 리빙스페이스 같은 새로운 도매 파트너십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레이즈보이의 자체 매장인 퍼니처 갤러리에 절대 오지 않을 새로운 고객들에게 우리 제품을 노출시키는 거죠. 아, 경영진 표현을 빌리자면 제품 위에 더 많은 눈알을 올려놓는 more eyeballs on the product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매장 고객과 코스트코 고객은 아예 다른 사람들이니 시장 잠식 걱정 없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작정 파트너를 늘리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이미 검증된 우량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한 축, 그러니까 자체 매장 확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이건 정말 공격적입니다. 현재 370개인 매장 수를 400개 이상으로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와, 400개요? 네, 불과 5년 전만 해도 회사 직영 매장 비중이 45%였는데 이제는 60%까지 올라왔습니다. 유통 채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을 높여서 고객에게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당연히 수익성도 극대화하려는 거죠. 바로 이 지적에서 한 애널리스트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까 케이스 굿, 그러니까 수납장이나 테이블 같은 사업부를 팔아버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애널리스트가 아니 케이스 굿을 다 팔아버리면 쇼룸은 뭘로 채울 겁니까? 거실 세트를 통째로 파는 디자이너들은 이제 어떻게 일하라는 거죠? 하고 물었습니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죠.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레이지보이의 경영 철학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답했나요? 경영진은 아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케이스굿을 만드는 건 자신들의 핵심 역량, 코어 컴peten시가 아니라고요. 와, 잠깐만요. 보통 대기업들은 뭐든지 다 잘한다고 하지 않나요? 이건 우리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건 정말 대단한 자신감인데요. 그렇죠.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쇼룸을 멋지게 꾸미기 위해 케이스굿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걸 우리가 직접 만들 필요는 없다. 아하, 오히려 외부 전문 파트너를 통해 더 트렌디하고 효율적으로 소싱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즉 편안한 의자를 만드는 것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뭐랄까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전략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 모든 전략이 향하는 최종 목표는 결국 소비자일 텐데요. 요즘처럼 경기도 오락가락하고 소비자 마음도 갈대 같은 시장에서 라지보이는 어떻게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을까요? 경영진이 지금 시장이 어떻냐는 질문에 정말 솔직하게 답하더라고요. 10월 실적은 꽤 좋았는데 11월 들어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작년 이맘때는 선거가 끝나고 소비 심리가 반짝 살아났던 시기라서 올해 실적을 비교하기가 더 부담스럽다고 털어놓더군요.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다들 어려우니까 가격 할인 경쟁이 엄청 치열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프로모션 환경이 매우 활발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경쟁사들이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 더욱 날카롭고 깊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날카롭고 깊은 가격이요? 네, 이건 단순히 10% 할인, 20% 할인 이런 걸 넘어서 특정 성품 하나를 미끼로 정말 파격적인 가격에 던지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요즘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정확히 읽어야겠네요. 네, 가로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가구 시장이 뚜렷한 K자형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K자형이요? 네, 한쪽에는 프로모션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가치 중심 소비자층이 있습니다. 이들은 할인 행사를 기다리고 쿠폰을 쓰고 어떻게든 가장 저렴하게 사려고 하죠. 다른 한쪽은 어떤가요? 다른 한쪽에서는 디자인 컨설팅을 통한 판매가 여전히 아주 견조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집 전체의 인테리어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죽이나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 같은 고급 옵션을 주저없이 선택하는 프리미엄 소비자들이죠. 가격 몇 푼 아끼는 것보다 전문가의 컨설팅과 맞춤형 서비스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건 가구 시장만의 얘기가 아니네요. 우리가 마트에 갈 때랑 똑같군요. 어떤 날은 PB 상품만 골라 담아서 어떻게든 비용을 아끼려 하고 또 어떤 날은 큰맘 먹고 유기농 한우를 사는 것처럼요. 그 애매한 중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레지보이와 과제는 이처럼 완전히 다른 두 소비자 그룹을 동시에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공략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영진은 이런 양분화된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레이저와 같은 정밀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이저 정밀함? 네, 가성비를 따지는 고객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흔들 만큼 매력적인 프로모션을 던져주고 프리미엄 고객에게는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 높은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맞춰본 퍼즐 조각들을 전부 연결해보죠. 레지보이는 관세라는 외부 위협에는 90% 미국 생산이라는 단단한 방패로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는 과감한 수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K자형으로 양극화된 소비자 시장을 레이저 정밀 타격하려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매출 감소라는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수익성과 체력을 선택한 아주 명확한 전략적 결정이네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모든 전략은 결국 통제력 강화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귀결됩니다. 아, 통제력. 네, 내국 중심의 잼산으로 공급망을 통제하고 직영 매장 확대로 유통 채널과 고객 경험을 통제하며 신중한 파트너 선택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소비 시장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기 위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최대한 내 손 안에 꽉 쥐고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레이지보이의 경영진은 이 모든 변화가 다음 100년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위해서 수십 년간 회사의 상징과도 같았던 사업 부문도 과감히 정리하고 있죠. 여기서 오늘 이 분석을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속한 조직이나 혹은 당신의 삶에서 오랫동안 핵심이라고 믿어왔지만 어쩌면 지금은 미래를 향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중하게 지켜온 그 전통이 어느 순간 미래를 향한 부채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